저는 이제 건축사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축비가 올라갈 것 같아요. 복잡해지고 더 차려야 되고. 맞아요. 반면에 또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사용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도 좀 들고. 최근에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랐는데 다른 요인도 있지만 법이 강화된 이런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빌딩수사대입니다. 오늘은 매매에 있어서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세법 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가 24년도에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 꼬마 빌딩에 한 가구가 있다던가 주택이 있었을 경우에 전에는 잔금 시점에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 그거를 근생으로 인정을 해서 매도하시는 분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게 인정이 됐고, 매수하시는 분은 근생에 대한 취득이 인정이 돼서 대출이 잘 나온다던가 중과세가 없다던가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그게 2022년 10월부로 막혔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년 4개월 만에 막혔던 게 다시 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잔금 기준이 아닌 계약 시점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 이 뜻인 것 같거든요. 1가구 1주택자가 제일 환호할 내용이죠. 비과세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의 제일 큰 혜택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법인들이 꼬마 빌딩을 사는 경우들이 많고, 은행에서 대출을 내줄 때 근생을 좀 더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근생으로 많이들 용도 변경을 원하고 매도자는 그에 따른 조건을 허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요즘 이제 매매 시장의 흐름인데,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줘야죠, 사실. 네, 그렇죠. 이것도 적용을 받으려고 해도 특약사항이 꼭 적어야 되거든요. 아무 얘기 없으면 그것도 잔금일로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된다. 매수자 요청으로 인하여 계약일 날은 주택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 시에는 용도 변경하기로 한다. 이렇게 사실 그것만 보고 용도 변경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큰 오판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나요, 건축사님? 그동안에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건축물들은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타 관련 법들을 적용을 안 받고 옛날에 증가란 말이에요.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장애인, 노인, 뭐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생계라는 법이 있어요. 네네. 이게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소방법도 전혀 적용이 안 됐다가 또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발신기라든가 뭐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조도 체크를 해서 근생의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를 신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5m에서 안 떨어진 건물들은 방화창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구조적으로 주택일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근생으로 함으로써 하중이 다르니까 구조 체크를 다시 해서 구조 전문가의 구조 안전 확인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주차장법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이제 단순 용도 변경은 한 10일 정도 소요되지만 이게 2개월, 3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미리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주택이 달린 꼬마 빌딩을 계약만 한 거잖아요. 물론 특약사항에는 썼다고는 하지만, 근데 매도인이 이 내용이 복잡해지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예를 들어 협조적으로 안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경우 있고요. 계약할 때 이제 특약사항에 써달라고 하거든요. 신축 부지 같은 경우는 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달라고 하든지,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건축 인허가를 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매도인들이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무슨 짓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따로 알아봐야 되고 용도 변경 안 된 상황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은 다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안 해준다는 게 어떤 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안 써준다는 경우도 있고, 인허가 받을 수 있게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 사용 승낙서는 왜 필요하죠? 어떨 때 필요한 거죠? 신축을 할 경우 주택을 사서 다음에 이걸 이제 멸실을 하고 차로 신축을 할 때 잔금을 치르고 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제 자기 이름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길면 미리 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럼 멸실할 때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건축 허가할 때 기존 건축주 이름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첨부를 하면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또 용도 변경이 한 두 가지로 분류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택 건물을 세법 때문에 용도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싱크대를 탈락시키고, 신축을 하기 위한 거면 예를 들어서 장애자 법에도 적용이 안 되고 소방법에도 적용이 안 되고 정화조 용량
영향도 적고 최소한의 이런 용도로 일단 근생으로만 바꾸면 용도가 바뀌어서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새로 신축할 때는 멸실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 나는 이 주택을 샀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근생으로 사용한다 이러면 이제 이런 법들을 따져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장애인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면적 규정이 있나요? 네, 면적 규정이 있습니다. 22년 7월 일부로 아마 강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5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가 뭐 5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로 확 줄었고 앞으로는 이제 아예 면적 규정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장애인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12인승이 이제 장애인 엘리베이터인데 그런 걸로 거의 다 바뀌는 식으로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래서 한동안은 장애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용적률 혜택을 주고 면적에 제외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 이제 혜택도 없어질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12인승 이상만 허가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건축사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축비가 올라갈 것 같아요. 복잡해지고 더 차려야 되고 맞아요. 반면에 또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사용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도 좀 들고 최근에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랐는데 다른 요인도 있지만 법이 강화된 이런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화재가 많이 나니까 6층 건물이면 면적하고 관계없이 층수로 따져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돼요. 무조건 뭐 층수를 높게 해달라. 그러면 공사비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예. 주차장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주차장은 문제가 주차장도 용도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다른데 근생이라 그러면 134제곱미터가 한 대고 주택이라고 한다면 세대당 몇 대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는 좀 완화가 되니까 근데 이제 주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거꾸로 가려면 어렵죠. 현 시점에서 용도 변경한 부분만 따지는데 줄여놨다가 다시 어렵습니다. 용도 변경은 입지 받고 뭐 상권 봤어요. 네. 그리고 가격 협상 다 됐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자가 명도 및 용도 변경에 적극 협조한다. 이것까지 다 협의가 됐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전문가 즉 건축사님을 통해서 이 건물에서 용도 변경에 따른 비용과 시간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새로운 세법 개정 시행령 2월에 될 예정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렸고 그리고 용도 변경할 시에 주의할 사항 이런 사항들을 오늘 건축사님 통해서 좀 유익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건축사님 여기 신사동 꼬마 빌딩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한 달 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다음 달 정도에 한번 또 초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가겠습니다. 이달 말 정도? 이달 말 정도 되면 어떤 과정이죠? 1층 바닥을 이제 지하실 콘크리트를 다 타설하고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한번 네. 또 방문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